대한민국 보수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시국 토크쇼 제21차 윤창중 정치학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12월 22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서울역 KTX 4층 대회의실입니다. 스페셜 게스트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불멸의 어록을 만드신 고영주 변호사님이십니다. 윤창중 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의 총궐기 대회입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 TV입니다.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서옥식 정치학 박사님과 좌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그 전문가들의 그 관심이랄까, 그 지속적인 노력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서옥식 박사님이 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제입니다. 2018년 10월 9일이 공산당은 싫어요라고 말했다가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그 이승복 어린이 학살 사건 그 50주년이 바로 어제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참 놀라운 이렇게 한 인간의 참 지속적인 관심, 애정이 참 무섭구나라는 걸 제가 실감했어요. 네. 그러니까 50년 전에 이승복 어린이가 50년이면 1968년 12월 9일입니다. 1968년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군요, 제가. 그런데 강원도 울진 삼척지구에 침투했던 북한의 무장공비 120명 중에 잔비라고 잔비 5명이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참 정말 화전민이죠, 화전민. 그렇죠? 맞습니다. 예, 거기에 네네 집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그 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20명에 달하는 북한 무장공비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하고 전투를 벌였고, 그래서 남은 사람이 7명이고 113명은 사살됐습니다. 살아남은 7명 중에서 2명은 자수를 했고 나머지 5명은 이 자수를 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그렇죠. 이 먹을 것이 없어서 1968년 12월 9일 밤 강원도 산골 오지 마을에 들어와서 이 이승복군 가정을 들어와서 당시 초등학교 초등학생이던 이승복군 10살입니다. 10살이죠. 예, 그리고 이승복군의 어머니, 그다음에 이승복군의 남동생, 그다음에 이 누이 동생까지 4명 일가족을 처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그 사건이고, 당시 이승복군은 유일하게도 입이 째졌습니다. 입이 째지고 귀까지 째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그 공비가 들어와서 너 북조선이 좋아, 남조선이 좋아, 북한이 좋아, 남한이 좋아. 그러니까 이승복군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당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공산당이 나쁘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무찌르자 오랑캐 처부시자 공산당 그때 그렇죠. 구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배운 대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니까 그냥 그 이 대검 검으로 입을 넣어가지고 이 대검 아니면 그렇게 찢어질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손을 넣어서 찢었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입은 찢어지고 귀까지 찢어졌습니다.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가슴은 백돌보다 큰 그 돌멩이에 맞은 듯 그 맞아가지고 일가족 4명이 죽었는데 네, 네. 이 사건이 그 우리에게 그 방공의식을 고치는 그냥 고귀한 사건으로 아니 그렇죠. 120명의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그 이 북한 정권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아무 일 없이 지내오다가 1997년 김대중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걸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문제 삼은 건 뭐냐 하면은 그 공산당의 잔혹하고 포악한 그런 그 잔악한 그 살인 살해 행위 그다음에 일가족 4명이 처참하게 아니 무슨 일입니까? 자기들이 강원도 산골에서 옥수수 오고 고구마 이런 걸 재배하고 그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네. 그 가족이 참혹하게 당한 건 이야기 안 하고 그 이승복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네, 네. 예? 하지 않았다. 예. 이런 것에만 그 이 초점을 맞춰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가짜다. 예, 가짜다. 조작한 뭐, 거다. 예, 예, 뭐, 그런 것을 두 분이 있었는데, 예, 예. 이 언론계에 종사하는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결국 네. 한 사람은 그 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아하. 한 사람은 그런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 김모 국장이라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한 사람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뭐 공익에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하면 돼서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징역 예, 10월. 예, 그런데 예,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사건인데 김대중 정부 이전에 이제 각 학교에서 이 사람은 이승복군은 그 우리나라 반공 정신의 그 기범에 대해서 우리 도덕 교과서에도 이승복군 이야기가 실리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일부 학교에서 세운 게 아니고 그렇죠. 주로 기증자가 동상을 기준해서 이승복군 동상을 세웠는데 이것이 가짜다 해서 그런 논란이 생깁니다. 이 DJ 김대중 정부도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그렇죠. 일이 없어서. 그런데 결국 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왜 이것이 이 문제가 되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 하면은 지금 김정은이의 서울 방문을 앞두고 서울 수도 한복판 광화문에서 연일 김정은을 칭찬 찬양 흠모 옹호하는 그렇죠. 그런 예, 예. 데모와 함께 연일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렇게 외치는 이런 것이 연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이승복군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공산당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 경제적 그런 이론이나 이런 것도 예, 나쁘지만은 예. 인륜과 인성에 이 저해야 되는 인륜과 인성에 이 배반되는 이런 것이 공산주의 그 사상입니다. 예, 그 예. 이것이 지금 소위 그 50년 전에 이승복군 그 학살 사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50년 전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그러한 그 전 국민의 반공 정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이 예. 이제 김대중 정권이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런 말을 이승복이가 한 일이 없다. 예.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혼란을 주었죠. 예, 그때 그렇습니다. 좌파의 이 전교조 교사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 이거 우리 교육할 수 없다. 예. 이렇게 하다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김현희 사건, 예. 칼기 폭파 사건도 가짜다. 예.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국회에서 신부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예. 이것은 무조건 북한 소행이라고 한 것이다. 예. 가짜다. 예. 이런 이제 또 주장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 이제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마침 문재인 정권에서 이 대한민국 좌익의 종북 세력의 총 권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김정은 서울 뭐 이른바 탑방이라는 거. 예.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하는 그 구호가 광화문에 등장을 했고 예.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라는 말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김정은 환영 뭐 백두 칭송위원회 예. 또 김정은 팬클럽 예. 이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더니 대한민국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예. 소위 소위 말하는 이 김제동이라는 자. 예. 자 여러분 요 사진 좀 하나 보여줘. 김제동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바로 2012년 12월 19일 이 문재인이가 대선에 나왔을 때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나왔을 때에 투표 참여 캠페인에 참가한 김제동이하고 이 포옹하는 장면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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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노골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문재인의 앞잡인데 예. 이자가 하는 오늘 밤 김제동 여기에 예. 지금 김정은 그 환영 단장 인터뷰를 한 거죠. 예. 제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린다면 예.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했는데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아니 서울 한복판에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칠 수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되묻고 싶다 이자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 지금 뭐 박사님. 좋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자면은 그 공산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여기서 그 나쁜 점을 다 시간과 예상이 알 수 없고 예. 지금 인륜과 인성에 반하는 그런 소위 이 계급 투쟁이다. 예예. 그 부모 자식도 처참하게 죽이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김정은이가 온다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그 과거 대한민국 그 유교를 일으킨 그 전범들의 승계자고 네, 뭐 네. 지금 뭐 각종 범죄자고 뭐 테러 진행자고 유엔의 그렇죠. 의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대상자로 만장일치로 계리된 자가 지금 김정은입니다만은 네. 그리고 뭐 자기 고모부를 뭐 이제 고사총으로 쏘아 죽이고 자기 형을 독극물로 살해하고 이런 잔인부도한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예. 지금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원래 공산주의라는 것은 인민,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을 이어고 뭐 서민을 이은다고 하는 사람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네. 전국의 여자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 여학생들을 이 미모의 여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네. 기쁨조로. 지난번에도 기쁨조에는 뭐 만족조가 있고 행복조가 있고 가무조가 있고 네. 형사조가 있다고 했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이 김정은이나 또는 노동당 고위 간부 외국에서 그 신분이 높은 손님이 올 때 네. 올 때 이 뭡니까 예. 성놀이객감으로 쾌락에 봉사하는 예. 성쾌락을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고 있고 이 김정은이가 사용하는 그 북한 전국 한 180개 특각 네. 그다음에 그 초대소 그다음에 이 별장 예. 이런 데서 이런 성적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래서 네. 인터넷 이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예. 제가 영어를 못 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쁨조라는 것은 북한의 원수인 김정은에 의해서 관리 운용되고 있다. 네. 뭐 영어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기쁨조는 음역을 해서 기쁨조입니다. 네, 영어로는 네. 그것을 pleasure squad 분대 예, 이렇게 합니다. pleasure squad is maintained by head of state of 노스코리아. North Korea. 이거 아니 이런 사전에도 네. 정부 최고 지도자가 자기가 다스린다는 인민 중에서 그런 이 여자를 뽑아가지고 성놀이객감으로 삼는다. 네. 이거 있었으면 이런
파렴치하고 폐륜적인 자가가 서울에 온다는데 그것을 칭송 환영한다? 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것을 안다면 뭐 그렇게 썩 환영할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를 지금 환영한다고 하는데 아니 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다고잖아요. 예, 예. 뭐 환영할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네. 뭐 KBS 그 1TV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네. 제가 KBS를 안 봐도 강제적으로 저는 저 시청률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기로에 합산해서 이런 그 방송이 이 여가 없이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것을 떠들고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내가 KBS 사장이라면 당장 김재동이를 하차시킵니다. 네. 그리고 징계해보고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김재동에서 어떤 가게 아니 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뭐냐면 KBS 사장 그 친구가 데려놓은 거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아니 목을 칠 수가 없죠. 그 사장이 뭐냐면 김재동의 꼬붕입니다. 꼬붕. 알고 있습니다. 그 예, 친구가 예, 예, 뭐냐 예. 하면 그 사장이 그 세월호의 그렇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의 때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세월호 날 그 노래방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그렇죠. 노래 지는. 부르고 예, 자기는 그 결제만 하고 노래나 불렀다 그러는데 글쎄 그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뭐 이야기가 없으니까 네, 그걸 네. 누가 알겠습니까? 네. 이런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그 행태라는 건 겉다르고 속다르고 아주 이중적인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네, 예. 김재동이 같은 게도 가게 무수한 뭐 촛불 행사 뭐 거기 사드 반대, 앞장서서 사드 그 사회를 반대. 보고 사드 반대 때 가서 그렇게 하고 말이죠. 심지어 뭐 억지 논리를 펴고 뭐 A부인이 왔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그 저 성주 아닌 사람은 전부 다 A부인 아니냐 이런 외부 세력이라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심지어 그 뭐 네.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 그러니까 공화의 하자가 벼 하자를 붙여가지고 예, 예. 쌀을 나눠먹는 나라라고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원래 예. 이 군주국의 반대가 공화국 아닙니까? 그 권력이 군주 한 사람이 있는 게 군주국이고 공화국은 예. 여러 사람에게 선출된 대표에 있기 때문에 공화국이라면 그걸 쌀을 나눠 먹는 나라라고 했으니 참 무시건 소리도 하는 그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상당히 그 이 좌파 사상에 오염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측은한 인간이죠. 정신적 불구자인데 그런 김재동이가 이른바 김정은을 위인으로 미화한 위인마리 환영단 단장이라는 김수근이라는 자예요. 김수근이라는 자. 예, 예. 예, 35살인데 예. 이 김수근이라는 자가 이제 광화문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도 곧 좋아질 것이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님의 열렬한 팬이다. 팬클럽을 공개 모집한다. 이런 완전 정신 나간 친구인데 네? 예. 전체 국민이 새벽에 꽃 들고 나와서 그렇게 열렬히 했는데 우리도 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이제 소리를 하고 있는 자인데 지금 이 친구를 이제 김재동이가 인터뷰한 걸 보면 뭐 완전히 이건 정신 나간 친구죠.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 실력 있고 완전히 나는 김정은의 정말 팬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의 그 인권 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 발악을 하는 예. 이 대한민국 좌파가 예. 김정은의 인권 참상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기쁨조라는 것 그 이상의 예. 정말 인권유린이죠. 엄청난 인권유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위안부 할머니 인권유린과 뭐 이걸 반드시 뭐 동렬해서 비교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걸 능가하는 엄청난 인권 참상인데도 대한민국의 이른바 그들 입으로 말하는 진보적 무슨 언론 진보적 이 소위 지식인들은 조금도 언급을 하지 않죠. 예. 네. 실제로 이 지난해 4월 5일자 네. 영국의 그 일간 신문 데일리 메일이 있습니다. 네.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네. 이 북한에는 지금 그런 그 성놀이객감으로 그 일하는 그 이 15세에서
14세에서 25세 여성이 네. 김정은이가 휘하에서 하는 그 여성이 2천여 명. 아. 그리고 그 2천여 명의 란제리, 뭐 속옷이죠. 예. 속옷 값으로 이 2016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8억이 들어갔다, 지출됐다 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민들의 혈세를 걷어가지고 그 자기들 성놀이개감들의 그 속옷 값으로 38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조의 기쁨조. 그 속옷값. 예, 그리고 북한에서는 엄청난 돈이죠. 원래 기쁨조는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합법하기 위해서 일론 기쁨조가 되면 군간이 됩니다. 소위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 옛날 김정일이의 애첩이라고도 하고 지금 김정은이의 또 뭐 사귀는 사람이 한 현송울이라고 모란봉 악단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군복을 입고 오는 모습이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군가입니다. 지금 그 대령입니다. 대자입니다. 네. 그리고 대자까지 올라가느냐? 지금 탈북자들 이야기 들으면 도저히 그건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계급 승진이다. 네. 뭔가 김정일도 그랬지만 김정은이 돼도 뭔가 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자 이 소위 말하는 그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이란 자 이게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예, 북한의 세습 인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이건 그렇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된 거고. 그렇죠. 북한의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뭐 이 요새는 한 99% 100% 형식은 투표 참가 100% 그렇죠. 지지. 이건 강제로 한 거거든요. 이건 우리는 그 합법적인 국민 의사회에서 의사를 존중해서 뽑은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어떻게 그 갔습니까? 심지어 이 친구는 그 최근에 그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그 서거를 했습니다만 예. 그 아버지 부시하고 지금 생존에 있는 전 대통령 부시도 세습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런 그 좌파들의 발상이란 건 항상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가서 살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안 가겠다. 뭐 준비가 안 돼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런데 하나 더 문제되는 것이 지금 서울 그 경애하는 그 김정은 원수님 서울시민 환영회라는 조직이 결성됐는데요. 네. 거기에 지금 지난 11월 28일자로 그 뒤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146개 단체가 환영하겠다고 단체에 가입 그렇죠, 서명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에 20여 개 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의 지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전교조, 민주노총, 그다음에 종교 단체로서는 그 뭐 기독교 감리의 어느 그 교회도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천도교 어느 단체도 하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언론도 뭐 좌파 언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관한 이 팩트, 이 사실에 관한 저는 서옥 박사님을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정확한 저는 수집가로 봅니다. 연구가고. 가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건 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건데 참 그런 면에서 참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노무현이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정치인이었고 그가 어떤 대통령이었고 또 퇴임한 이후에 어떤 길을 걸었느냐, 그걸 뭐 거두절미하고 노무현이가 어떤 말을 쏟아냈는가를 전부 다 뒤져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 서옥식 박사님이신데, 야, 참 정말 이건 제가 우리 이 서 박사님의 이런 그 자료 축적은 앞으로 이 그 후학들에게도 큰 엄청난 자료가 되는 거죠. 결국은 자료로 이제 승부를 보는 건데, 이런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친 그 작자를 인터뷰하는 이 대한민국
이 김제동의 KBS. 그러나 이것도 오래 못 갈 겁니다. 저도 그렇게 분명한 건 봅니다. 네,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신앙처럼 믿어야 할 게 뭐냐면 아무리 대한민국 좌익 종북 세력이 참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예. 대한민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 예. 이건 뭐 분명한 우리가 신앙으로 갖자는 참 다짐을 하면서 예.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기무사령관을 지냈던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왜 기무사령관을 죽음에 이르게 했느냐. 그 키워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기무사령관이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회장, 이지 회장의 절친이고 중앙고등학교 동기고 육사 동기다 이거예요. 예. 이제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죽이기, 박지만 죽이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기무사령관 이재수가 나온 거란 말이죠. 예. 어떤 죄명을 씌웠냐면은 기무사가 세월호 가족을 사찰했다. 예. 해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쓴 거예요. 지금 저 예. 이제 참 안타깝게 자살을 하고 나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조금 그 이재수 그 네네. 사령관에서 이 조금 좀 동정을 표시하는 다른 데는 걸 보던 걸 봤습니다. 뭐냐면은 이재수 사령관은 오히려 당시 이 경찰로서는 부족하고 해서 네네. 연 인원 그렇죠. 36만 명입니다. 36만 명에 달한 연인은 세월호 탐색 수사 구조하는데 그렇죠. 36만 명이라는 군 인력을 동원토록 한 사람입니다. 군대가 들어간 거예요. 군대가. 예.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탐색 구조를 지원하도록 한 사람이고 오히려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 투입된 군인들이 잘 일을 하고 있나 안 하나 제대로 작전을 하고 있는지 있나 안 하나 이것을 수시로 보고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국군 기무사와 예. 헌병대는 예. 그런 군 작전 때에는 반드시 개입을 하는 거죠. 예. 총뿌리를 어디로 겨누고 있는지 예. 여기에 뭐 첩자가 없는 건지 예. 제대로 임무 수행을 하는 건지. 예. 근데 이것을 세월호 가족을 사찰한 것이다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나온 거죠. 예. 이건 이재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언론이 죽인 거죠. 아니 그렇죠. 네네. 그 보면은 그 유서도 아주 간결하게 써져 있습니다만은 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이나 국민들한테 한 점 부끄럽는 일을 난 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이 없다. 예, 그렇게 네. 분명히 예?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2판 4판으로 네네네. 정부나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대로 하는데 굉장히 절제하고 자제된 그 모습이 유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그 인격에 참 존경을 표합니다. 이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하나도 비난 안 하고 말이지 공격하지 않고 말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2판 4판이다. 나도 너 죽고 나 죽자. 네네. 한번 까발려봤어요. 모든 그 고급 군 정보입니다. 대북 정보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언론이 이재수 기무사령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좌담하고 있는 내용으로 검찰과 싸웠어야죠. 예. 자, 이건 부당한 거다. 그 기무사의 정상적인 활동을 한 건데 예. 그걸 세월호라는 좌파의 성역에 예. 갖다 붙여가지고 예. 기무사가 마치 무슨
그 세월호 가족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일제히 몰아갔지 않습니까? 검찰의 발표, 검찰이 흘리는 것을 다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을 그야말로 죽일 놈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윤창중, 박근혜, 무슨 문창극 했던 것처럼 똑같은 수법으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난도질을 한 거예요. 난도질을. 그래서 기무사령관이 뭐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 양반은 뭐냐면 박지만 회장의 중앙고등학교 동기고 육사 동기라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렇죠. 손해를 봤죠. 예, 완전히 육군사관학교의 선두 주자였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는데 이 양반은 오히려 이 피해를 봐가지고 그 재임 기간 동안에도 너무나 많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일찍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2년 만에 이제 전역을 한 사람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을 또 문재인 검찰이 뒤진 거죠. 뒤져가지고 박지만 그 회사도 뒤지고 사회이사를 또 했던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회사도 뒤지고 아들 집도 뒤지고. 그래서 안 나오니까 그 자기 그 선임 이 과거 국방장관도 지냈고 청와대 안보 그렇죠. 김관진 전 육군 대장 김관진이와 관련된 것을 불어라. 아니 그 김관진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 정부 들어서 몇 번 수사했습니까? 심지어 구속까지 됐는데 보소로 풀려나기는 했지만은 잡아넣으려고 지금도 쓰레기는 쓰레기통 뒤지는 거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이 정부 검찰하고 경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김관진하고 너하고 관계를 불어라 이게. 왜 부르냐? 김관진과 박근혜의 관계를 또 해가지고 또 엮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안 나면 다른 별건. 원래 그 이 박찬주 대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뭐 밥값 뭐 185만 원 이거 가지고 뭐 10년 동안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10년 걸 모아가지고 이런 것이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이거 정말 검찰 대우각성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별건 수사는 안 한다고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이거 했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벌써 지금 검찰 수사로 인해서 이 자살한 사람이 3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 불지 않은 게 또 다른 건 별건. 별건으로 먼지를 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딴 걸 갖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찬주 육군 대장도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망신 주고 전역을 안 시키고 현역에 현역을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지하 빵카에서 3개월을 그 영창에 보낸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박근혜 군대에 대한 치욕을 안기는 거지. 그다음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도 명색이 삼성장군인데 대한민국에서 장성 한 명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투자를 합니까? 그 본인의 노력도 참 비상한 거고 그 삼성장군의 손에 소위 말하는 쇠고랑을 수갑을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 검사 전에는 쇠고랑을 채우지 않는 것이 이건 불문율인데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국민적인 개망신을 주는 거지. 그렇죠. 그날 쇠고랑 채운 날 특히 그 계급장단 정복을 입고 나오라 그러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쇠고랑 차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망신을 주는 거예요. 이 정부 아주 치사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뭐 지능적으로 참 치사한 짓 많이 합니다. 특히 검찰, 청와대.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군을 망신을 주느냐 이거죠. 박찬주 장군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 그것도 완전히 사실무근이잖아요. 완전 사실무근이잖아요. 그 부분은 무죄가 났잖아요. 무죄가 났잖아요. 그걸로 그냥 국민을 남백 긁듯이 해가지고 박찬주 장군과 그 부인은 정말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가 뭐 박찬주를 위해서 그런 판결을 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문재인 사법부가 문재인 재판부가. 그런데 아무리 형을 때리려 하더라도 보니까 이것은
누명이란 말이죠. 예. 완전 가짜 뉴스란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박찬주라는 육군 대장의 손에 이걸 채워가지고 군복을 입혀가지고 예. 완전히 영창에서 3개월을 예. 지내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와 있어요 지금. 예. 이로 인한 피해는 다 어떻게 봐야 되니까. 그 뭐 네. 사실 그 자살한 경우를 보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그 부인 권양숙 여사, 네. 아들, 딸, 뭐 이 그다음에 형, 그다음에 사돈 다 돈 먹다가 네. 돈 먹다가 그렇게 걸려가지고 그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견디지 못했을 것 같는데 그래가지고 뭐 투신 자살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런데 돈 먹다가 죽은 사람 미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투신 자살에서 노회찬 의원 그렇죠. 경우도 그 돈 먹다가 자기 시인했잖아요. 돈 먹었다. 먹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의인화돼서 뭐 국가 최고 훈장이 추서되고 그렇죠. 무궁화장. 지금 저 이 이재수 사령관은 말입니다. 음흠. 지금 그 일생을 평생을 그 군인의 몸으로 이렇게 이 충성을 다해온 사람인데 이런 사람 군인의 길만 걸어온 사람 이건 말이죠. 검찰이 그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네네. 이건 저 이 국방부장이나 네. 최소한 육군장으로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는 보는 겁니다. 예. 그 참 너무나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초를 겪고 계시는 우리 보수파 참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결국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버티셔야 됩니다. 절대 목숨을 버리셔는 안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굳이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이걸 끝까지 견뎌내서 그 진실을 밝힐 책임도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김관진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던 분들, 그리고 국정원에 계신 분들, 기무사에 계셨던 분들, 대한민국의 중추 핵심 세력에 있던 분들은 지금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날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버티면서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 박사님?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참 깊이 빌면서 참 그야말로 너무나 억울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이 시련을 극복해서 하루빨리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이 부당한 정치 권력을 찾아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을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